굉장히 기분도 좋고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저도 참 오래전에 봤어요. 제가 그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89년도부터 CAD라는 걸 쓰기 시작했는데 좀 오래됐죠. 그리고 좀 지나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CAD, CAD, CAID, PLM, PDM, 굉장히 많은 이 세 글자 약어들로 해서 PLM을 설명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PLM을 도입해야 됩니다. 라고 많은 PLM 멤버들이 얘기하죠. 저희도 PLM 갖고 있고요. 기타 저희 경진사를 갖고 있는데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뭔가 알게 잘 모르지만 압도되고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조바심도 나기도 하고 이해는 못하면서 그런 잘못된 인식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은 물론 중요한 그림이지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중요한 그림은 아닙니다. 개념도의 하나겠죠. 여기 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나오는데 하나하나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 숫자들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정리해서 보면은 실제로 그 첫 번째 60억 달러라고 되어 있는데 보잉사가 A380 보잉사 맞죠? A380 380기를 원래 2005년도에 인수하게 됐다 2007년도로 딜레이 되면서 총 60억 달러의 손실을 봤답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 숫자들이 전부 다 그거에 관련된 숫자들인데 1억 4,800만 달러 닛산 자동차 리콜을 하면서 발생했던 손해. 이게 오래전 얘기입니다. 사실 2005년도 얘기고 최근에는 GM이 많은 회사 도요타가 리콜을 잘못하고 해서 페널티도 물고 상당히 많은 손해들을 보고 그리고 코카콜라가 이 행정 직원의 실수로 해서 100% 정보가 유출될 건다 하고 이런 이유로 해서 요거는 사실 이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 여러분이 보시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게 PLM입니다. PLM이 왜 필요한가? 이러한 손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PLM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PDM은 옆에 화면에 좀 자료 나오고요. 실제로 PDM이 필요한 이유는 전체 문서를 보면은 7.5%는 다트너 문서인데 유실이 된다고 합니다. 7.5%. 그리고 나머지 파일의 90%도 사실 잘 분류가 안 돼 있고 혼재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자기가 원하는 파일을 찾기 위해서 50%에 가까운 시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10% 시간을 그 검색된 결과를 가지고 참조하는 데 사용하고 그나마 검색된 데이터의 7.5%는 다시 또 유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PDM이 필요하게 됩니다. PDM은 이러한 손실을 없게 하기 위해서 업계 리더의 기술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대규모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를 확인하고 제품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의 관리가 필요해서 PLM을 하게 됩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어제 우리가 일어났던 세월호 같은 경우도 20년 된 노후된 선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PLM이라는 게 만들어진 때부터 폐기까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어찌 보면 선사들이 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안 됐지만 그것도 하나의 그래가지고 PLM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손실이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PDM도 동일한 목표를 가집니다. 업계 최고의 기술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나 이 파일이 유실되고 혼동돼서 존재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 계속 저하되고 그리고 유실되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후발 경쟁사에게 기술이 유출되고 그리고 경쟁 구도가 악화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PDM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럼 PDM과 PLM을 업계에서 얘기하기는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고
고객들이 인식하기도 PDM은 PLM의 일부 모듈이 아닌가. 그렇게. 왜냐하면 PLM이 좀 큰,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PDM은 데이터 매니지먼트가 되어 있으니까 PDM은 PLM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 PDM과 PLM이 그 태동했던 이유를 보면 그건 틀린 얘기죠. 실제로 PDM과 PLM은 PDM이 확실히 견고하게 구축된 상태에서 PDM을 코어로 해서 확장된 개념으로 도입할 수 있는 게 PLM입니다. 일단 PDM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PLM을 도입을 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그 PDM과 PLM의 목표도 다르고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그러면 PDM의 목표는 품질과 효율입니다. PLM은 매출과 비용 관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체도 보면 PDM은 도면이고 도면을 주로 이제 관리를 하죠. 그리고 PLM 같은 경우는 제품 자체가 주체가 됩니다. 관리의 주체가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우리 자산으로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PLM은 전체 생산 사이클이 됐든 관리 사이클이 됐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그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접근 방법도 PDM은 현장에서 어떤 바텀업으로 올라가는 거고, PLM은 약간 다르게 탑다운 방식의 접근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PDM과 PLM은 이 상위 개념이고 PDM은 하나의 모듈로 존재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 사실 PDM이 잘 구축된 상태에서 거기서 확장할 수 있는 게 PLM이죠. PLM이나 PDM이 어느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으로 다르다. PDM은 PDM대로 공고하게 구축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PLM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PLM의 역사와 비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M의 역사와 비전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PLM이 자꾸 하나의 모듈인 것처럼 PDM 모듈인 것처럼 인식되는 게 있기 때문에 시작을 살펴보는 게 여러분한테 이해를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LM의 대두의 배경을 보면은 실제 목표는 매출 증대와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문제 요인으로서 PLM이 관리하는 건 제품, 데이터, 프로세스, 어플리케이션, 그 프로젝트, 장비, 인력, 조직, 글로벌, 그리고 경쟁 심화 여러 가지 요인을 문제 요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범위는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니까 시작서부터 폐기까지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는 그리고 상상서부터 제품의 시작하는 상상서부터 그리고 디파인하고 실제로 제품 구현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걸 고객이 사용하고 그리고 메인턴스하고 그리고 서포트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타이어하고 디스포저 될 때까지가 범위가 되겠습니다. PLM의 관리범위. 이러한 관리를 받는데 PLM이 그전에는 어땠냐? PLM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 이렇게 CAD, CAE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연결해줄 하나의 커다란 매체가 없었기 때문에 PLM이라는 그 새로운 개념이 또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간단하게 PLM이 대두된 배경이 설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 글자를 보면은 그동안 이런 저도 이거 다 모릅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제가 세 글자, 네 글자 약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 세 글자 약자들을 관리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이러기 위해서 굉장히 큰 개념이죠. 실제로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연구소 개발자 분들인데 사실 PLM이라고 하면은 너무 큰 개념일 수도 있고, 물론 언젠가는 해야 되는 거는 확실하지만 우리가 커버하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다라는 걸 얘기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장표를 보여드리는 건 가운데 존재하는 게 뭔가 보면은 여기 가운데 존재하는, 제가 앞에서도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PLM은 데이터 매니지먼트를 핵심 코어로 해서 실제 개발해서 그 도면 관리가 잘 되고 자산 관리가 도면이 자산이죠. 기술 관리가 잘 되는 상태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하나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그 결국은 세일즈, 마케팅, 관리, 폐기까지. 그래서 실제로 이 모든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이루어지기는 사실 PLM을 도입하는 회사들은 알지만 한 번에 PLM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과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많은 현업 디자이너들, 설계자들한테 저항도 많고. 그렇지만 결국 PLM의 코어를 보면 PDM이다. 데이터 매니지가 잘 돼야지 PLM으로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PLM과 PDM 사이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네 가지는 저희 이제 저희 회사도 뭐 이런 얘기를 하지요. 사실 합니다. PLM 팀에서는 경쟁자들 보면 PLM은 멀티캐드 다 이동되고요. 모든 파일 받아들이고요. 전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2업계 경영하면서 문제 없게 쓰시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다 다른 회사에 캐드 파일을 존재하고 그거 버전 관리는 이제 도면 버전 관리가 아니라 각 회사의 버전이 다 다르고 그 버전이 새로 릴리즈 되면 인터페이스 되는 모듈이 바로 나오느냐 PLM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6개월에서 1년 후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걸로 이제 몰아가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런 거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연동이 잘 안 됩니다. 저희 회사 제품도 그렇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PLM은 처음부터 무조건 도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한국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H사라고 해서 H사로 시작하는 회사 이름은 아니고요. HESP 그렇게 하는데 요 회사들이 PLM을 도입한 회사들인데 PLM을 도입한 회사들 여기 보면은 사용 캐를 보면 전부 멀티입니다. 전부 멀티. 한 가지를 쓰는 회사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보면은 어떤 회사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멘스만 써요. 우리는 PTC만 써요. 우리는 다소만 써요. 우리는 아비바만 써요. 절대 없습니다. 다른 회사. 왜냐면은 PLM이라는 게 사실은 캐드만 도면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총괄적으로 보기 때문에 스케치서부터 마케팅 매트리얼까지 굉장히 많은 포맷이 존재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도면 자체도 2D, 3D, 거기에 CAE 굉장히 많은 포맷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동일한 포맷은 아닙니다. 멀티캐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업장별로 보면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12가지, 보통 5가지 이상의 캐드를 사용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라고 할지라도 보통 2가지, 3가지 정도의 캐드, CA, 이런 관련된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기사 같은 경우는 PLM을 도입하고 바로 도입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4년에 걸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PLM을 구축했는데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탑다운 방식으로 구축되다 보니까 실제 연구소에서 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사용률이 저조하게 돼요. 왜냐면 이게 너무 큰 개념을 가다 보니까 나이 급한데 이거 뭐든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는 실제로는 PLM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2003년도에 다시 각 사업장별로 PDM을 다시 구축하게 됩니다. PLM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PLM을 맞춘 폼에서 다시 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효율도 떨어지고 업무도 복잡해지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다시 PDM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종종 얘기를 하죠. 한 가지 툴을 쓰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툴을 쓰게 된다는 거는 그거에 따르는 리스크도 많이 존재합니다. 저는 저희 회사도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제가 인트로 동영상 같은 거 뒤에 항상 등장을 하거든요. 오늘은 중간에 우리 하나 인터뷰가 꼈는데 인트로 동영상에 보면 굉장히 많은 솔루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굉장히 많은 솔루션.
화면에 나왔던 모든 게 오토데스크 솔루션을 된 겁니다. 아마 뭐 이렇게 보면 영화나 이런 것도 오토데스크 솔루션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가상현실화에서 설계한다고 그러면은 오토데스크가 가장 선두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망이 밝은 회사라고 말하는데, 그런 오토데스크에서 모든 솔루션이 CAD 솔루션이 업계 탑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CAD를 통합한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 2014년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답안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30억, 50억, 100억, 200억, 300억, 이게 500억까지도 뭐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 드는 고객분들도 있는데, 그럼 PLM은 재검토할 것이냐? 재검토하고 싶으신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도입하신 분이 현직에 계신 이후로 대부분의 경우는 뭐 그냥 미국 갑니다. 되든 안 되든. 왜냐면 적게 잡아도 20억인데 그 돈에 대한 책임을 지는 팀이니까. 많이 쓴 회사는 500억까지 쓴 회사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속 미국 갑니다. 재검토는 사실적으로 힘들죠. 그럼 고객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실제로 이제 보면은 이게 사실은 바른 어프로치를 처음부터 보다 보면은 PDM을 정착을 시키고 도면 관리가 표준화된 다음에 PLM으로 다시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CAD 특성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전체가 표준화가 됐을 때 확장하는 개념으로 대부분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요. 몇몇의 실제 끼어있는 고객분들은 이런 새로운 솔루션, 자기 현재에 처해져 있는 환경에서 이 솔루션이 낫다라고 해서 CAD를 통합한다거나 PLM을 재검토한다고 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있는 거를 위주로 해서 PDM 먼저 정착, 도면을 표준화, 그런 다음에 다시 확장, 이런 개념으로 어프로치 하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로 보면은 성공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오토데스크 관련된 PDM 솔루션으로 개발 사업장이라든지 프로젝트별 도면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솔리드웍스로 돼 있으면 또 솔리드웍스에 관련된 거, 아니면 뭐 저희 거로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엔지니어, 솔리드엣지, NS 사용 CAD별로 도면 관리를 표준화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상위 개념으로 PDM, PLM을 하게 되는데, PDM의 일부만 PLM에 연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데요. 실제로 완료된 프로젝트에 최종 제품에 대한 도면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PLM에 연동을 한다는 거죠. 이게 아마 가장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글로벌의 큰 고객도 보면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뒤집고 하다가 결국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앞으로 갔는데 그거 얘기하면 저희 회사 광고가 되니까요.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PLM이 관리하는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수주료는 외부 기술 영업서부터 상세 설계, 그리고 설비 제작, 쉬운 점까지. 이게 이제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일부죠. 사실은 이제, 고객사에서 벌어지는 일이니까. 이제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확장돼서 해야 되는 거죠. 인도되고 난 다음에 그 제품이 폐기될 때까지 해야 되는데, 일단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은, 외부 기술 영업, 상세 설계, 설비 제작, 그리고 쉬운 점, 양산, 이렇게 하죠. 거기에 따른 요구사항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산출물도 다 다르고요. 이 중에서, 이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에서 어디에 PLM이 존재하느냐, 그러면은, 영업수주의 상세 설계, 이 부분이 핵심적으로 PDM의 에셋이고, 여기를 관리하는 데 사실 이 부분이 업체의 기술력이고 기술을 보호한 기술력이고 실제로 가장 중요한 펀더멘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PLM은 이것뿐만 아니라 앞단, 뒷단까지 합쳐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이죠.
회사 내에서 벌어지는 일만 봐도 PLM은 이 모든 걸 커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을 설명을 보면은 이제 PDM은 PLM의 일부 모듈이 아니라 사실은 PDM은 하나의 펀더멘털 핵심 코어하고 PDM이 정착된 상태에서 PLM으로 확장할 수 있다. PLM을 하게 되면 PDM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PLM을 도입해놓고서 PDM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도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오버스펙인 거죠. 굉장히 큰 돈을 쓰면서 도면 관리가 표준 안 됐기 때문에 도면 관리 표준화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쓰고 결국은 거의 그것만 쓰고 있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PDM을 먼저 도입하고 그거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목표를 보면 PLM과 PDM은 목표도 다르고 그리고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리고 접근 방법도 다르다는 것을 아마 제가 빠르게 말하고 짧게 업데이트 드렸는데 아마 최소한 이 정도는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PLM과 PDM은 개념적으로 다르고 일부 모듈도 아니고 오히려 PDM이 기반으로 해서 PLM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PLM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PDM이 먼저 나왔죠, PLM보다. 그럼 PDM은 언제부터 나오게 된 거냐 보면은 처음에 PDM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서 CM이라는 말입니다. CM이라는 게 나온 거는 CM은 재사용 가능하거나 교환 가능한 부품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게 CM입니다. 근데 그거에 도면 관리까지 확장된 개념이 EDC가 됐고요. 거기에 IT 기술이 접목되면서 버전 관리라든지 기타 등등 BOM 프로세스라든지 개발에 관련된 프로세스가 합쳐지면서 PDM이라는 개념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첫 번째 CM에 적용한 게 엘리 위트니가 만들었던 조명기, 면사 조명기인데요. 이게 최초의 부품을 표준화하고 하나 고장나면 하나만 부품만 바꾸는 제품이었답니다. 이때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러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랬죠. 그전에는 이제 고장나면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바꿀 수 있는 교환 가능한 그러면서 CM이 이제 정착이 된 거고요. 대부분의 이런 CA 캐드가 이렇지만 미국 주도하에 대부분 국방부나 나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그게 민간으로 이관되고 상용화되면서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찬가지로 1950년도에 미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가 국무성에서 60년대에 표준화를 하고 90년대 들어오면서 상용화되고 인더스트리에 적용하게 실제 상업용 인더스트리에 적용하게 됐죠. 그때는 이제 CM에서 이미 개념이 확장되고 있었는데 CM의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 디자인 엔지니어하고 매니팩처링 쪽 사이트 쪽에 있는 제조 쪽에나 관리 쪽에 있는 사람들의 갭이 있죠. 그 갭을 메워지는 역할을 했던 게 CM입니다. 사실 별개의 존재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설계하는 사람하고 ERP나 이렇게 생산하는 사람하고 한딴 부품이 고장났을 때 바꿨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인데 그거를 브릿지해주는 게 CM이었고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얘기죠. 주로 이제 BOM 변경 요청, 디자인 변경 요청, 문서 출제가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관리하게 하는 것들이 CM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CM의 발전 단계를 보면 밑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월드 클래스가 되는데 결국 월드 클래스 어떤 월드 클래스를 원하냐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월드 클래스 베스트 툴이겠죠. 그러면
PDM의 대상과 목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대상은 BOM 프로세스, 변경 요청 프로세스, 디자인 변경 프로세스, 문서 출도 프로세스고 그거를 목표를 월드 클래스 빠르게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효율적으로 하는 게 PDM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빨리 얘기해갖고요. 제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떡하죠? 준비를 너무 제가 이게 장표를 많이 안 봐야지 길게 얘기하는데 장표를 너무 많이 봤나 봅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다음 시간은 제가 팔고 싶은 PDM에서 쓰고 싶은 PDM이라는 주제로 과연 PDM이 뭐고 PLM이 뭐고 둘 사이의 상관관계는 뭐고 왜 PDM이 필요하고 왜 PLM이 필요한지는 이해는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PLM은 어느 정도 이렇게 뭐랄까요 대규모 손실이 발생될 수 있는 회사라든지 이렇게 큰 회사에서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PLM이 적용이 되면 많은 부분이 관리가 되죠. 처음부터 이미징 하는 데부터 제품 폐기까지. 그렇지만 실제로 거기 가기 위해서는 PDM이 선행이 되어야 되고 PDM이 정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기술 기반의 PDM에서 업무 기반의 PDM을 하는 제목으로 누가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차진호 부장님이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되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